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신사동에 있는 아우디 플래그십 매장에 왔는데요. 컨셉트카, 아우디의 컨셉트카, 아우디 어반 스피어 컨셉트카가 전시되어 있어서 요거 자세히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비디오 오토. 일단 이 차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아우디가 올해 4월에 공개한 차인데 이게 사실은 북경모터쇼에 이렇게 출품 이렇게 되려고 했었던 요 시기인데 그때 북경모터쇼가 취소가 되면서 아우디도 그렇고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그때 무대에 올리려고 했었던 차들을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개되던 그 시점에 제가 요 아우디 어반 스피어 컨셉트카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한마디로 아우디의 미니밴이에요. 아우디의 미니밴, 카니발 같은 미니밴. 아우디 미니밴은 없죠 지금. 아우디가 미니밴을 만든 적이 저렇게 역사를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아우디가 미니밴 만들던 시절이 있긴 있어요. 아우디가 막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서는 막 요런 차는 사실 아니긴 한데, 그리고 그 차가 쌍용 이스타나의 베이스가 된 차, 요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타나랑 아우디랑 뭐 이런 접점이 좀 있긴 있어. 그냥 쫙 보시면은요, 이게 와, 이거는 딱 보면은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될 텐데 길이가 5.5m나 되는 아주 큰 차입니다. 그리고 폭이랑 높이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카니발 같아요. 카니발이 길이가 5.15m거든요. 카니발보다 한 30-40cm 정도가 더 길다. 근데 딱 보기에 카니발보다 큰 차처럼 안 보이는 거는 이게 타이어도 큰 게 들어가고 나머지 디테일들도 다 큼직큼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스케일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카니발은 일반적으로 우리 볼 수 있는 타이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헤드램프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는데 차가 크니까 이제 카니발은 상당히 큰 차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헤드램프나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타이어가 이게 몇 인치예요? 타이어가 285, 24인치짜리 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4인치 타이어를 본 적이 없잖아요. 24인치 타이어인데 고무도 되게 좀 두툼한 타이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타이어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런 타이어가 끼워져 있으니까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타이어를 끼우고 유리창과 밑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오던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5.5m나 되는 상당히 큰 차입니다. 자, 이 차를 딱 보시면은 아우디가 앞으로 미니밴 만든다는 거냐? 알 수 없죠. 아우디가 미니밴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의 미니밴이 아주 좋은 미니밴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미니밴도 폭스바겐에서 발표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우디도 그 전기차 플랫폼에서 이런 미니밴이 나올 수도 있다. 폭스바겐은 MEB 플랫폼 기반의 미니밴, 좀 작은 사이즈의 미니밴을 만들었지만 요거는 MEB 플랫폼보다도 한 등급 더 위에 있는 아우디 A6급이나 뭐 그 이상급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위에 만든 미니밴 컨셉트카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 미니밴이 폭스바겐 이 전기 미니밴보다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훨씬 더 럭셔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요거는 북경모터쇼의 무대에 올리려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스터디를 했겠죠. 근데 중국에 꽤 큰 미니밴은 계속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좀 럭셔리 미니밴 이런 것도 수요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디도 아마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요 정도 사이즈의 미니밴을 전기차로 만들 수 있다는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이런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반 스피어 컨셉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앞부터 이제 좀 서서 볼까요? 앞에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무슨 투명한 패널로 감싸져 있고 안에는 다 조명입니다. 조명에다가 조명을 앞에다가 엄청나게, 이거는 예전에부터 봤었던 그런 비슷한 디테일이죠. 주간주행 등이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켜 있지 않고 계속 뭔가 바꾸면서 켜지는 그런 디테일 같은 거는 아우디 Q4 이트론에서도 한번 양산차에서도 보여줬던 그건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체가 다 지금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원래는 이제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 여기는 좀 크잖아요. 이게 이제 쭉 들어오면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아우디의 원래 얼굴이 일단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막 등이 들어오고 여기도 막 등이 들어오고 여기 X자도 들어오고 여기로 막 무슨 방향지시등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계속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딱 보면은 그냥 아우디 원래 했었던 그 느낌도 나면서 이제 이게 계속 다른 등으로 계속 바뀌면서 뭔가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조명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컨셉트카 단계지만 요 조명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한다는 거는 요거는 자율주행 시대 때는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차가 로봇이에요. 차가 알아서 그냥 혼자 달리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없고 차가 그냥 알아서 달려. 차가 알아서 막 움직이는데 아무 우리한테 소통도 안 하고서는 어디 멈췄다가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도로에서 만나면 좀 무섭지 않겠어요? 네, 도로에서 이 차가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내가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앉아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뭐 아이 컨택이라도 하고 저 건너갈게요. 그러고서 건너가잖아요.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데. 근데 자율주행차가 서 있어. 아, 이 녀석이 확 갈 건지 안 갈 건지 내가 모르겠어. 갔는데 갑자기 확 움직이면 어떡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너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X자로도 들어오고 나 서 있을 거니까 너 횡단보도 건너. 보행자 혹은 다른 운전자, 사람이 운전하는 차, 이런 차와 이제 조명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요 앞에 조명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요거를 이제 컨셉트카에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네, 뒤에도 전체가 다 조명이에요. 그냥 빨간 등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조명. 파란색도 들어와 있고 뭐 시시각각 막 변하는 등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뭔가 메시지를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의 그런 조명입니다. 장식적인 조명이 아니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조명이에요. 근데 조명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스타일을 보면은 전반적인 스타일이 그냥 미끈하게 빠지죠. 각지거나 막 이런 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전기차 시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각을 잡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기가 잘 넘어갈 수 있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디자인을 하는 게 전기차 시대에는 합당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매끈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앞에 엔진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앞에 무슨 뭐 인버터나 컨버터나 그리고 전기 모터 요만한 거 이런 것들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앞에 뭐 보닛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역학을 위해서 앞을 날렵하게 그냥 깎아 놓기만 하는 거죠. 자, 옆모습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만들었는데 그냥 물방울처럼만 만들면은 차가 좀 카리스마가 좀 떨어진다 그럴까? 뭔가 캐릭터가 없고 좀 너무 미끈한 것처럼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디에로 라인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날렵하게 차의 성격을 살려주는, 차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어느 라인을 인위적으로 좀 넣어서 이 지붕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날렵한 느낌. 5.5m에 약간 등치가 크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차인데 이런 식으로 좀 날렵함을 좀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닛이 좀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요거를 사이드 미러가 아니고 사이드 카메라인가 하여튼 여기서 딱 끊어주고 벨트 라인은 여기 밑에서 쭉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한번 내려가면서 벨트 라인 여기를 낮추면서 유리창 좀 넓게 보이게 앞은 두툼한 그 아우디의 특징을 살려주면서 시야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는 디자인으로 여기가 좀 특징적이네요. 그리고 옆모습을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가다가 물방울이 뒤로 가면서 점점 낮아져. 뒤로 가면서 점점 낮아져야지 공기역학적으로 좀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면은 차가 뒤가 좀 처져 보일 수 있어요. 뒤가 좀 주저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 바닥에서 들어가는 요 라인, 이 로커 판넬 요 라인은 요 뒤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면서 뒤 범퍼로 연결되는 여기 검은색으로 연결되면서 뒷부분이 약간 이렇게 신발을 약간 들고 있는 것처럼 밑에 부분은 약간 올려주죠.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낮아지고 밑에서는 이렇게 높아지면서 뒤로 가면서 날렵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이렇게 요런 거는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도 머플러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지만 뒷부분에 좀 공기역학적으로 디퓨저라든가 이런 거 공기를 쭉쭉 공기가 막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지 않게 뒤로 쭉쭉 뽑아주는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서 공기역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차를 만들었다. 등치는 크지만 공기역학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어가 쫙 양쪽으로 도어가 쫙 열리죠. 도어가 양쪽으로 딱 열리는 거는 이게 컨셉트카니까 또 실내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컨셉트카니까 실내를 좀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적용을 한 거지 양산차에서 이런 코치도어가 적용된 이 B필러도 없는 코치도어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측면 충돌에서 이 B필러가 버텨줘야 되는 힘이 상당하거든요. 게다가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 B필러가 버텨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차, 이렇게 5m가 넘는 차에서 B필러 없이 만든다? 만들면은 정말 인정인데 그게 사실상 지금의 충돌 안전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실내를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카니까 이 안이 잘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게 한 겁니다. 실내는 그냥 응접실처럼 편안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나무와 패브릭, 그다음에 스웨이드, 그 다음에
따뜻한 느낌의 카펫, 우리가 응접실에서, 거실에서 주로 봤던 이런 오브제들, 이런 것들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거실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뭐 기능적인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나무와 가죽과 뭐 이런 것들로. 그런 느낌, 거실의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뭔가 기능적으로 앞에 모니터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웰컴, 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거실이었는데 이 뒤에 디스플레이가 다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무슨 파팅 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파팅 라인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여기서 운전대가 나오기도 해요. 밑에 지금 페달은 있잖아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요거 페달은 있고요. 지금은 자율주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대가 편안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거실처럼 이렇게 거실 같은 분위기를 내주고 있고요. 6인승이에요. 6인승. 그리고 2명, 2명, 2명 이렇게 앉고, 가운데 요게 차 세트입니다. 여기 밑에 잔도 있잖아요. 요 잔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쭈르륵 해서 이제 둘이 차를 마시면서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요런 컨셉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뭐 정수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 뭐 요런 얘기보다는 이게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컨셉으로 요런 거를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안한 거실 컨셉이기 때문에 뭐 조작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딱 펼쳐져 있지 않고, 조작부는 상당히 간결하게 다이얼과 터치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간결하게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각 시트마다 이런 조작부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뒤에 이 터치 스크린 패널도 있어서 여기로도 이제 조작을 하거나 뭐 세부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 문짝이 여기도 투명, 여기도 투명, 그리고 가운데 이 라인을 하나 넣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양산차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컨셉으로 보여요. 문은 넓게 열려야 되고, 근데 문은 넓게 열리는데 유리창을 또 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 열리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문이 열리는 건 좀 넓게 열리게 하기 위한 그런 컨셉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 다들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문이 열고 닫힐 때는 좀 넓게 열리게 하고 싶고, 또 넓게 열리게 하자니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불리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한 예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잘 해결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머리 위 공간이 좀 부족해서 타구나 이럴 때 좀 머리가 부닥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외에도 이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은 차들이 대부분 지금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도어를 2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 이게 프레임 도어도 아니고 풀 도어도 아니고 하여튼 좀 재치 있게 해결한 예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아우디 어반 스피어 컨셉트카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게 뭐 요거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우디의 미래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은데, 요거는 컨셉트카라서 실내를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아우디 어반 스피어 컨셉트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10월 16일까지 신사동 가로수길에 아우디 플래그십 매장이 임시로 이렇게 운영 중이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요 차도 보실 수 있고요. 요 전시된 다른 차들도 아우디 A8이라든지 아우디의 Q4 이트론, 이런 전기차들도 다 전시가 돼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아우디 임시 매장, 아우디 플래그십 매장에 가셔서 컨셉트카도 보시고 아우디 지금 팔고 있는 차들도 다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리디오 오토